편하게 계좌 개설로 내 계좌 10배, 100배 불어나라고. 배도 함께 콕 주문. 축의금 보낼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잘 살라고. 파 한 단도 콕 배송. 꼭 필요한 정보까지 플러스 되니까 2플러스 한우도 콕. 금융, 정보, 쇼핑까지 한 번에 콕. NH콕백. 콤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네이처. 자연과 당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일에도 당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당신이 만날 가장 소중한 사람까지 건강하게 지키는 일. 우리에게 미래란 오로지 지금의 당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어느덧 11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11월은 왠지 숨가쁘게 더 달려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근데 우리 11월에 기념할 만한 좋은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11일 같은 경우는 농민들을 위한 법정 기념일이죠. 농업인의 날이기도 했고요. 또 가래떡 데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14일에는 가락동 365가 여러분들의 사랑 속에서 300회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300회를 기념해서 저희가 시청자들이 참여하는 첫 이벤트를 열기도 했는데요. 지난 26일에 정말 성황리에 이벤트가 마감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참 많이 달아주셨고, 그리고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 다른 분들을 태그해 주셔서 저희 가락동 365를 또 알리는 데 함께 좀 동참을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애정을 갖고 참여해 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저희가 300회 그리고 그 이상까지도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드디어요 365분이죠. 이벤트에 당첨된 모든 분들을 발표하는 날입니다. 이제 화면 아래로 저희가 자막으로 확인하실 수 있게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당첨되신 분들의 이름과 아이디가 밑에 하단으로 나갈 전망입니다. 이제 앞으로 나갈 때 한번 꼭 확인을 꼭 하시길 바라겠고요. 참여하신 분들은 확인하고 이름이나 아이디가 있는지 꼭 보시고 또 12kg의 양파까지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첨이 되신 분들은요. 페이스북 저희 이벤트 페이지에 다시 한번 좀 접속을 하셔서 당첨자 주소를 남길 수 있는 URL이 있습니다. 꼭 주소를 남겨주시고 상품을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소를 남겨진 순서대로 양파 생산자 협의회에서 제공하는 양파 12kg을 보내드리니까요. 좀 앞으로도 우리 농산물 많은 사랑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보내드리는 이 자막에서 내 이름을 확인하지 못했다 하는 분들은요. 계속해서 좀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지에 저희가 명단을 또 올려놨습니다. 그 명단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첨되고도 상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확인을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번 이벤트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다 상품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하고요. 그래도 이번 주에 못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저희가 이런 이벤트를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주목할 농산물은요. 양배추와 유자 그리고 생강입니다. 11월의 마지막 금요일이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볼 텐데요. 김장 성수품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과일 1277톤, 과일과채 719톤, 일반 채소 5136톤 반입됐습니다. 총 7133톤 들어왔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했을 때 한 358톤 정도 오늘이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배추 941.2톤 반입됐네요. 어제 들어온 물량은 865.2톤이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은 한 76톤 정도 더 늘어났네요. 배추 10kg 특품 기준 평균가 1,641원, 최고가는 1,900원, 최저가는 1,400원입니다. 오늘 평균가 1,641원, 어제도 만원대긴 했는데요. 어제보다 오늘 시세가 조금 더 올랐죠. 461원 더 상승한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그래프로 확인해 보시죠. 11월 25일 13,000원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이 되겠고요. 그 이후에 가격이 빠지면서 11월 27일 같은 경우는 만원 아래 8,600원을 또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27일 이후로 다시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주면서 오늘 가격은 1,900원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남군의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최고가는 11,200원, 평균가는 8,470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무시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3.6톤 반입됐네요. 어제는 308.7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한 35.16톤 정도 줄었습니다. 무 20kg 특품 기준으로 보시죠. 평균가 25,521원입니다. 최고가는 21,000원, 최저가는 23,300원을 기록했네요. 어제가 19,000원대, 2만 원 가까운 시세를 형성하긴 했지만 2만 원을 넘지 않았었는데요. 오늘 평균가는 2만 원 이상으로 시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610원 더 오르면서 평균가 25,521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보도록 하죠. 11월 26일이 가장 낮은 가격이었네요. 19,300원이었고요. 그래도 그 이후부터 소폭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2만 원대 시세죠. 21,000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네, 산지별로 계속해서 살펴보죠. 고창군이 가장 높았네요.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았는데요. 최고가는 21,000원, 평균가는 16,780원입니다. 네, 계속해서 살펴볼 품목은 파입니다. 368.2톤 들어왔습니다. 어제 들어온 물량 358.7톤 정도 되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9.5톤 정도 더 증가했습니다. 쪽파 10kg 특품 기준 평균가 34,142원, 최고가는 36,000원, 최저가는 32,000원을 기록했네요. 오늘 평균가 34,000원대인데요. 어제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가 28,000원대, 어제보다 5,614원 더 상승한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네, 쪽파 10kg 특품 기준이고요.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1월 23일이 46,000원으로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이었고요. 그 이후부터 보시다시피 24일 기점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죠. 26일 가격은 또 32,000원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다시 반등세 나타내면서 오늘 가격 36,000원을 형성했습니다. 네, 산지별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이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높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38,000원을 기록을 했고요. 고령시가 또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았네요. 25,532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김장채소 경락가를 먼저 알아봤는데요. 지금이 사실 한창 김장철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비자들이 무나 배추 구입에 선뜻 좀 지갑을 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가 좀 들었습니다. 김장철이 오기 전부터 언론에서 올해 배추가 금배추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배추와 무 같은 경우 산지 작황이 예년만 못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추와 무 가격 계속해서 금배추다, 금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높은 시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려했던 수준보다는요, 그래도 경락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12월 초중까지는 지금과 좀 비슷한 시세가 계속해서 유지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급격한 기상 악화만 없다면 대체적으로 좀 안정적인 수급 조절이 가능할 걸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요, 오늘의 채소 양배추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배추입니다. 300.3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247.4톤 반입이 됐었는데요. 어제보다 물량 52.93톤, 한 53톤 정도 더 많이 반입이 됐습니다. 양배추 8kg 상품 기준 평균가 7,463원, 최고가는 9,600원, 최저가는 6,200원을 기록했네요. 오늘 평균가 7,463원입니다. 네, 어제보다 178원 떨어진 평균가가 되겠네요.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보죠. 최고가 기준입니다. 11월 23일 1,500원이었습니다. 이후에 그래프 보시면 약간 아래로 향했죠. 하지만 25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좀 올라주나 싶었는데 27일부터 조금씩 다시 빠지면서 28일 때 8,400원 어제였죠.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올라주면서 오늘 가격은 9,600원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난해 11월 5일 때만 해도 한 7,800원대였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기간 중 올해 가장 높았던 가격은 9,000원대입니다.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는 올해세가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그 간격은 계속해서 더 벌어졌다가 오늘 들어서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작년보다는 높은 상황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은 가격을 기록했네요. 최고가 1,500원, 평균가는 6,497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서 경매 현장 분위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아입니다. 오늘이요, 벌써 11월의 마지막 경매가 펼쳐지는 날입니다. 사실 11월 시작하면서 전반적으로 가락동에는요, 이 월동 채소들이 좀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주, 이번 주 이어서 전반적으로 배추와 물을 포함해서 이 김장철 채소가 가장 좀 사랑을 받는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하지만요, 제가 들고 있는 이 묵직한 양배추 보이시죠? 양배추는 좀 꾸준하게 반입이 되면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전반적인 마지막 경매가 펼쳐지는 양배추의 흐름은 어떻게 이어졌을까요? 우리 경매사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경매사님. 네, 안녕하세요. 송영종 경매사입니다. 네, 경매사님. 네. 많이 무거워요. 네. 아, 그렇죠. 묵직할 겁니다. 예. 개이 들고 시작해가 손도 시렵고 무겁고. 아니 근데 생각보다는요. 올해 지난번 우리 한 언제죠? 2주 전에 만났었나요? 네, 그랬죠. 네. 2주 전이었어요. 2주 전보다는 구가 훨씬 작아졌어요. 네. 예, 그리고 조금 걱정이 되는 상황이긴 한데 제가 앞서 짚어드렸듯이 이 11월은요, 이 겨울 채소들이 좀 시작을 알리는 그런 달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지금 나오는 월동 채소들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 특히 양배추 같은 경우는 이 정식이 들어간 이후에 잦은 비, 그래서 뿌리 활착이 잘 안 되고 해서 구가 잘고 중량감이 좀 약한, 그래서 품위가 좀 떨어지는 양배추가 지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지금 많이 구나 중량이 많이 작아진 상태입니다. 네. 사실요, 양배추 하면 그냥 워낙 큰 이제 양배추를 항상 이제 준비해 오셔서 아니 이렇게 큰 배추가 있나 싶을 정도였는데 조금 지금 날씨 영향도 영향인 것 같고요. 좀 구가 좀 많이 작아졌어요. 그에 따라서 양배추 경매 분위기는 좀 어떤 흐름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일까요? 네, 경매 분위기는 지난주 이어서 계속 좋은 상황이고요. 시세가 평년 한 2배 이상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잘 지내고 있어서 경매 분위기는 좋은 편입니다. 네. 경매 분위기는 좋다고 하셨는데 지금 바로 해서 분위기 좋은 우리 노래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지난번보다는 조금 그래도 위축된 상황인가 봐요. 예, 시세가 많이 하락한 건 아닌데 지금 소비가 조금 부진해요. 지금 김장 시즌이 한창인데 이럴 때 양배추는 그 김장에 다 전념하다 그래서 양배추 소비가 다소 조금 부진해서 그런 예전보다는 조금은 못합니다. 네. 하지만요, 지금 가장 또 이 시기에 사랑받는 게 또 우리 배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배추의 그 친척벌 되는 요 양배추 역시도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니라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양을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자, 11월에 마지막 경매가 펼쳐지는 날이에요. 네. 오늘은 어느 정도 양배추가 좀 들어온 상황일까요? 네, 그 7톤 트럭 기준으로 그 40대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이거는 평년 한 45대에서 50대까지도 들어오는데 한 5대 이상 좀 적은 양이에요. 그래서 시세가 조금 높은 편이죠. 네, 5대가 적다. 그러니까 한 대 한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무게를 예상하면 돼요? 한 망에 8kg니까 보통 한 트럭에 한 700망에서 800망까지 실리거든요. 그런 걸 따지면은 그 한 7톤 그 정도니까 한 5, 7, 35, 한 40톤 가까이는 좀 적은 편이라서 그 정도면은 그 한 대, 두 대에 따라서 가격이 지금 많이 그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 양에 따른 좀 등락폭이 있기 마련이고요. 우리 경매사님 구구단이 바로 그냥 척척. 네. 자, 전반적으로 지금은 들어오는 양은 그래도 이 정도 양은 큰 무리 없이 지금 반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우리 동절기 양배추인 이제 주산지인 제주도죠. 네. 제주도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태핑 피해로 인해서 사실 양배추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이 채소들, 동절기에 만날 수 있는 채소들이 지금 현재 양이 줄어든 상황이라고 제가 지금 계속 전해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제주도 상황은 좀 어때요? 네, 월동 채소가 지금 올해 그 물량은 다소 적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8월부터 지금 찾아온 우리 태풍이 3번, 특히나 제주 같은 경우는 3번 태풍이 영향을 줘가지고 밭에 결주가 많이 생겼고요. 또 뿌리 활착도 안 되고 해서 결구도 잘 안 되고 해서 그 면적이 많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평년 대비 한 30% 이상은 그 다른 품목도 그렇겠지만 특히 양배추도 그 타격을 지금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출하량은 제주 지역은 한 1월 달부터 본격 출하가 되는데 그때부터 출하 물량 굉장히 적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타품목이 이제 뭐 당근 같은 경우도 동절기에 만날 수 있는 당근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고요. 예. 양배추 역시도 지금 동절기 양배추 만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좀 줄어든 상황이에요. 그럼 가장 좀 이제 걱정되는 게 산지에 계신 분들이 야 그렇다면은 이제 양이 줄어들면서 아무래도 이제 중국산 이제 수입 양배추죠. 예, 네네. 수입 양배추에 좀 양이 좀 급격히 좀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영향들을 좀 미치는 부분을 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네네. 현재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 지금 농가에서는 지금 국내 사정으로만 이렇게 봤을 때는 올해는 그동안 그 가격이 크게 하락을 해가지고 그 농가 그 농비도 안 돼가지고 지금 빚도 많이 지고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번 기회에 조금 이제 복구를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도 중국산 수입 양배추가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예상으로는 많이 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수입 양배추가 들어오면 국내 양배추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벌써부터 농가들이나 유통인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 부분이 지금 걱정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양이 좀 줄어든 만큼 당연히 뭐 시세는 이제 상승하기 마련이고 그래서 좀 네. 약간 양배추 고단가에 대한 지금 기대 심리가 산지는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이제 수입량이 좀 늘어나면은 단가가 또 좀 하락하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요거에 대한 이제 뭐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수시로 나오셔서 좀 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네. 자, 경매사님 그에 따라서 이제 오늘 경락가가 가장 궁금해지는데 마지막 경매가 펼쳐지는 날입니다. 네. 좋은 시세 받아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양배추 얼마에 거래된 상황일까요? 네, 지금 상품 기준으로 지금 9,000원 선 지금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시세가 없을 때는 3,000원도 안 나오잖아요. 2,000원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랬어요. 네네. 하절기에 굉장히 어려울 때. 근데 지금 그거에 비하면 보통 양배추가 연 평균 가격을 따지면 한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나오는데 한 2배 가까이는 높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농가에서는 그래도 웃음이 조금 나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신납니다. 뭐 웃음이 조금이에요. 한방 웃음이죠. 사실 이제 뭐 배추 시세 좀 안 좋을 땐 양배추가 한 2,000원, 3,000원 경락가까지 형성을 하면서 올해 참 힘든 시기를 또 이렇게 지나오셨어요. 네. 근데 지금 9,000원 정도 이제 시세고 이게 지금 세 개들이 한 망 8kg 기준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최고가는 어디까지 올랐어요? 특품은 지금 11,000원 지금 그까지 나오고 있었고요. 네. 지금 예상으로는 1월 달 아까 물량이 적다 했잖아요. 수입 농산 양배추가 없을 경우를 예비하면 뭐 15,000원 이상도 갈 수가 있죠, 예상으로. 아니 근데 또 양배추가 우리 좀 속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채소인데 너무 가격이 또 고단가로 형성하면 이제 소비자가 쉽게 또 접근하지 못하는 채소로 되기 때문에 좀 적정한 시세를 좀 계속 맞춰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매사님. 네. 품질 좀 볼게요. 서두에 좀 구가 많이 좀 작아졌다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품질 좀 어떤 상황일까요? 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작황이 굉장히 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예전보다 중량도 덜 나가고 구도 한 3분의 1 가량은 감소해서 웨이트가 많이 줄었어요. 이렇게 품위는 지금 좀 안 좋은 편입니다. 네, 품위도 좀 많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워낙 애가 지금 쪼그라들었어요, 지금요. 예. 예. 산지 지금 상황은 어때요, 현재? 네, 산지에서 지금 출하가 저 지역마다 제시게 잘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큰 걱정 없이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수치 가격도 괜찮고 전반적인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네, 뭐 양배추만큼은 지금 현재는 좀 좋은 흐름으로 흐르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네. 구매량 역시도 지금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닌 거죠? 네네네. 단지 이제 김장철이다 보니까 조금 덜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수요에 비해서 공급량이 적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지금 진행은 잘 되고 있어요. 네. 진행은 잘 되고 있지만요. 이제 산지에서는 1월 달에 이제 만날 수 있는 동절기 양배추 수입에 대한 부분들 좀 우려들 하시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요 시점에서 어떤 부분을 좀 더 전달해 주면은 그래도 시세 올리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상황일까요? 예, 지금 저 뒤에 이렇게 수입 양배추에 대한
그 두려움, 그런 걱정 때문에 조기 출하를 또 서두른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세는 꾸준히 이제 앞으로도 그 형성이 잘 될 걸로 보니까 그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적기에 제 물건 잘 만들어서 상품 만들어 가지고 제가 받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여유를 갖고 출하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제값은요 우리 경매사님이 받아주실 겁니다. 자, 우리 속을 좀 편안하게 하는 양배추입니다. 여러분 좀 많이 좀 소비 좀 해주시고요. 이 시기에 조금 소비가 약하거든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배추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또 다른 농산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김창환 연구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일단 뭐 양배추 이야기 나누기 전에 배추 얘기부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배추 시세가 높아서일까요? 소비가 위축돼서 걱정인데 최근 구매 흐름 같은 경우는 좀 어떤지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예, 그 배추 같은 경우는 매년 이제 가격 등락이 좀 심한 품목이다 보니까 구입액 자체도 매년 등락되는 어떤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2018년도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17,000원 정도 수준인데요. 특히 지금 11월 김장철에 이제 평소보다 한 3배 정도 많이 구매하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구매 가구 비율은 2010년에 81%에서 2018년도 78%로 소폭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김치가 사실 요즘에는 외국에서도 좀 인기가 많아졌는데요. 최근 수출 동향은 그럼 어떤가요? 예, 그 직접 담그는 김치의 수요는 좀 줄고 사 먹는 김치가 조금 늘어나면서 같이 이제 이어서 이제 수출량도 좀 많이 증가하는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2018년도 수출량이 28,000톤입니다. 전년 대비 한 4,000톤 정도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금액적으로 봐도 9,700만 불이 이제 2018년도 규모인데 전년 대비 한 1,600만 불 정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K푸드의 선주주자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최근 월동 배추 저장 기간을 늘려서 봄 여름에도 맛볼 수 있게 됐다고 하던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예, 그 월동 배추 이제 저장을 해서 저희가 좀 먹거든요. 보통 16주 정도를 저희가 저장한다라고 보는데 네. 이 저장 방법은 이제 비닐을 덮어서 수분을 날아가는 거를 좀 막는 형태로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기술에 의하면 이제 배추 자체를 이제 완전히 밀폐시켜서 호흡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24주까지 이제 그 저장 기간을 늘릴 수가 있어서 좀 더 이제 길게 먹을 수 있고 두고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이거는 이제 다른 엽채류에도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 확장성 부분에서도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도 싱싱한 월동 배추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소비자들에게도 좀 좋은 소식이 그쵸, 아닐까 생각이 네. 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 샐러드용 배추도 개발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품종인가요? 네, 그 농촌진흥청의 원예특작과학원에서 이제 최근에 샐러드용 배추를 포함한 40종 정도의 신품종들을 이제 제공을 했습니다. 특히 이 샐러드용 배추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크기가 좀 작고요. 그다음에 양배추처럼 좀 이렇게 입이 포개지고 뒷면에 털이 없다 보니까 이제 생식으로 먹기에 좋아서 이제 샐러드용 배추다. 그래서 이 남방계 배추로 이제 품종을 이런 소개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어쨌든 식문화가 변하는 거에 맞춰서 새로운 품종 개발에 대한 연구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관련된 행사가 또 얼마 전에 있었다고요? 네, 지난 19일에 이제 배추와 관련된 품종과 개통에 대한 평가회가 이제 있었는데요. 이거 통해서 이제 배추 품종 172개, 양배추 142개, 총 314점에 대한 평가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2000년 이후에 이제 소포자 배양법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새로운 개통 15개를 개발을 했는데요. 이것들을 이제 통상실시권까지 계약을 하고 이제 내년도에 특허가 발행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농가에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채소 양배추도 좀 주목할 만한 신품종이 있을까요? 그 이제 이름이 꼬꼬마 양배추입니다. 꼬꼬마 네. 양배추라고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제 양배추 품종인데요. 저희 진흥청에서 이제 소비자들을 모아서 시식품 평회를 매달 진행을 하는데 네, 이제 네. 지난 13일에 이제 꼬꼬마 양배추 평가를 했는데 일단 규모가 작고 당도가 높고 식감이 좋아서 이제 생식으로 먹기에 좋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있었고요. 특히 중요한 거는 이제 크기가 작다 보니까 4인 가구가 하나 먹을 수 있을 정도여서 너무 좋다 이런 평가들이 있어서 지금 좀 소비자 반응이 좀 좋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꼬꼬마 양배추 이름이 정말 귀엽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소비자 반응들은 좋은데 그럼 농가에서는 또 어떤 반응일지 궁금하네요. 그 트렌드 자체가 농식품 트렌드 자체가 점점 작은 것들을 선호하는 식으로 이제 네. 변화가 되고 있는데 네. 그런 이제 트렌드에 맞는 품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그렇고 농가에서도 그렇고 이제 좀 선호도가 높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요 꼬꼬마 양배추는 지금 현재는 전북 군산을 중심으로 이제 재배 면적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한 재배 면적이 3배 정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으면서 당도가 높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아무래도 좀 수요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국내에 유통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과 대만으로 수출까지 진행하는 그래서 앞으로의 좀 이제 그 진행 상황이 좀 기대가 되는 이런 품종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렌드에 민감한 농업인들이 벌써부터 좀 움직이기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소비자들은 양배추를 주로 어디에서 좀 구매를 할까요? 그 가정 내에서 양배추를 소비할 때의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제 슈퍼마켓이 가장 높습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3,700원 정도거든요. 반면에 이제 전통 시장이나 대형 마트는 점차 이제 구매액이 조금 줄어드는 이런 어떤 소비 패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추와 양배추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과일 시황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거래된 과일 경매 시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배 반입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55.77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64.19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8.4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배 신고 품종입니다. 15kg 특품 기준 평균가 42,224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5만 원, 최저가 4만 원이었습니다. 자, 어제는 46,000원대 평균가, 오늘은 42,00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4,176원 가격 하락했습니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천안시 36,018원에 거래됐고요. 경기 안성시는 27,607원이었습니다. 경기 여주시 25,052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55,000원 기록했고요. 천안시가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았네요. 36,018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사과도 보겠습니다. 오늘 125.5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120.3톤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5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사과 부사 품종입니다. 10kg 특품 기준 평균가 19,979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21,000원, 최저가 19,0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27,000원대 평균가 기록했었는데 오늘은 평균가 2만 원 아래까지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 7,918원 가격 하락했습니다. 자, 역시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무죽은 13,771원에 낙찰됐고요. 경북 안동시는 1,201원, 그리고 경북 문경시는 18,155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충주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22,000원에 거래됐고요. 문경시가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18,155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토마토도 보겠습니다. 오늘 144.8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97톤 정도 반입이 됐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47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토마토 5kg 특품 기준 평균가 28,847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4만 원, 최저가 17,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는 15,000원대, 자, 오늘은 많이 올랐습니다. 28,000원대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13,491원 가격 상승했습니다. 자, 산지별로 보시죠. 전북 장수군 13,628원에 거래됐고요. 전남 화순군은 12,490원, 전남 보성군 1,163원에 낙찰됐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군과 정읍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17,000원 기록했고요. 평균가는 정읍시가 가장 높았습니다. 15,713원이었습니다. 포도 보겠습니다. 오늘 54.74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55.71톤 반입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0.9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포도 캠베럴리 품종입니다. 5kg 특품 기준 평균가 13,000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13,000원, 최저가 역시 13,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는 16,500원의 평균가, 오늘은 13,000원 기록하고 있죠. 어제보다 3,500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시면요. 11월 28일까지는 소폭이지만 상승 흐름이었습니다. 28일 가격 18,000원까지 올라갔고요. 하루 만에 좀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13,000원입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 15,000원, 평균가 1,860원에 거래됐습니다.
이어서 감귤 보겠습니다. 오늘 416.7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463.9톤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47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하우스 감귤입니다. 3kg 특품 기준 평균가 31,886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4만 원, 최저가 22,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18,000원대, 오늘은 3만 원을 넘는 평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13,135원 가격 상승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등락이 굉장히 심한 상황인데요. 11월 25일이 53,00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았고, 그리고 어제 가격이 22,000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오늘 또 많이 올랐죠. 오늘 4만 원의 최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단감도 보겠습니다. 오늘 110.9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115.1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4.2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단감 부유 품종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5,871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32,000원, 최저가 23,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24,000원대, 오늘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25,000원대 기록하고 있고요. 어제보다 1,103원 가격 상승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11월 27일 가격 28,00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았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 흐름 보이면서 오늘 32,000원의 최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암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46,000원, 평균가 27,099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오늘의 과일은 유자입니다. 유자 경락가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입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0.9톤 반입됐습니다. 자, 어제는 1.22톤 반입됐고요. 어제보다 물량 0.3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자, 유자 10kg 특품 기준 평균가 6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 최저가 모두 같은 가격에 형성이 돼 있고요. 자, 어제 오늘도 지금 가격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6만 원의 등락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8일에 형성됐던 5만 원의 가격, 11월 18일부터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22일 지난주 가격이 6만 5천 원까지 올라갔었고요. 자, 오늘 좀 하락 흐름 보이면서 오늘 가격 6만 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고흥군 56,767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오늘의 과일 유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시장에서도 유자를 좀 쌓아놓고 파는 모습이 자주 보이곤 하는데 또 지금이 딱 유자의 계절이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네, 네. 먼저 최근 유자 생산량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그 유자 같은 경우는 사실 국내 전체 농산물 시장 중에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생산액 기준으로 보면 2018년도에 195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수치도 매년 조금 소폭 하락하는 추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유자는 뭐 생과보다는 유자차와 같은 가공품 소비가 좀 월등히 많은 품목인데요. 네. 유자 가공품의 소비 패턴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유자 가공품의 대부분은 이제 유자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유자차로 팔리는 부분들이 가장 많고, 그다음 1회 구매 시에 사실 두고 오래 먹기 때문에요. 그 구매 빈도도 한 1년에 0.2회 정도로 이제 좀 낮은 편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구입액을 살펴보면 2010년도에 가구당 평균 1,700원에서 2014년도에 2,200원까지 조금 올랐다가 최근에 다시 또 1,500원으로 내리는 그 구입액 자체가 좀 변동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특이한 점은 이제 겨울철 구입액이 80% 이상 차지하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겨울에 유자차 마셔야죠. 그렇죠. 네, 추울 네, 때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유자차를 만들어서 먹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가공품들이 참 워낙 잘 나오더라고요. 소비자들은 유자 가공품 주로 좀 어디서 구매를 하나요? 예, 그 일반적으로 유자차를 구매하는 건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이 일단은 가장 많습니다. 네. 이 비중이 가장 크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생협 같은 매장, 그러니까 전문점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이런 매장을 통해서 구매하는 비중이 늘어나서 2010년 대비 2018년도에 한 68% 정도 증가하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가구 특성에 따라 유자 가공품 소비에도 좀 차이가 있나요? 예,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으신 분들이 좀 더 다양하게 먹고 좀 여러 가지 사 먹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네. 유자도 이제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득 계층에서 가구당 평균 구입액 2,200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자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자녀가 있을 경우에 28% 정도 더 구매하거든요. 아무래도 겨울철에 아이들 어떤 건강 관리를 위해서 구매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유자가 비타민이 풍부해서 감기 예방에도 참 좋습니다. 겨울 때 이맘때쯤 마시면 참 좋은데요. 이 유자를요 좀 색다른 방법으로 재배하는 지역이 있다고 해서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완도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배석찬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앞서 저희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완도에서는 좀 색다른 방법으로 유자를 재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방법인지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완도에서는 특별한 비료를 이용해서 유자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광어와 해초를 이용한 유자 재배인데요. 광어업은 유기질 비료는 밑거름을 퇴비처럼 1년에 2회 정도 사용하고 있고요. 해초 미생물 에피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기적으로 입에 살포하거나 물을 줄 때 관주로 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광어와 해초를 이용한다고 하니까 정말 특별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광어와 해초를 이용한 재배법이 유자 농사에 좀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줬나요? 네, 광어업은 유기질 비료와 해초 미생물 에피는 토양 개량과 양분 공급 효과가 뛰어납니다. 이렇게 광어와 해초 미생물로 재배를 하게 되면 땅의 작토층이 깊어져서 뿌리 활력이 잘 되고 비료 효과가 장기간 지속됩니다. 그래서 수확량이 증대되고 당도와 과실 크기가 좋아집니다. 네, 아무래도 좀 특별한 방식으로 유자를 재배하시다 보니까 품질도 좀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올해 완도 유자의 시세와 생산량 지금 어떤 수준인가요? 예, 유자 재배 면적은 197헥타로 올해 생산량은 한 약 3,000톤으로 5% 정도 중수가 예상되고요. 가격은 평년 대비 40% 이상 높은 가격이 형성되고 있어 농가 소득 증대가 기대됩니다. 완도 농협에서 11월 15일부터 완도 유자를 상품은 한 3,500원 이상에 수매하고 있습니다. 농가 소득에 많은 도움이 된다니까 참 기쁜 소식입니다. 이 유자는요, 생과로도 소비를 하지만 사실 더 많은 게 가공품이잖아요. 유자 관련해서 이 가공품이나 산업화 개발에 좀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완도군에서는 완도 자연 그대로라는 지역 브랜드를 이용해 친환경 유자 생산 및 다양한 가공 상품 개발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고요. 특히 산업화를 위한 유자차, 쌍유자차, 해초 유자빵, 유자 소스 등 시장 대응형 유자 가공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네, 사실 뭐 광어는 회로만 알아봤었는데 그러니까요. 정말 특별한 좀 유자 네. 소식을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뭐 유자 관련 이슈가 있다면 연구사님 좀 짚어주시죠. 네, 그 유자 같은 경우는 이제 가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관련된 기술 개발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유자 관련된 기술 개발 중에 유자를 착즙을 하게 되면 남는 네. 찌꺼기, 이걸 보통 우리가 유자박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자박 자체가 사실 활용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네. 사료로 좀 사용하기도 하지만 폐기하는 물량도 많아서 그 물량만 해도 1년에 한 2,500톤 정도 되거든요. 네. 요거를 이제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동결 건조하는 기술을 개발을 해서 네. 이제 유자박을 동결 건조해서 분말해갖고 이걸 식품 소재로 활용하는 이런 식의 어떤 기술 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할 경우에는 뭐 심혈관에도 도움이 되고 뭐 지방 분해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어서 향후에 요 유자박 분말의 어떤 활용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진짜 뭐 분말로 돼 있으면 소스나 음료, 뭐 제빵에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겠네요. 네,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오늘의 관 유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집중 분석 나우 코너 이어집니다. 네, 오늘의 집중 작물은요, 김장철에 빠질 수 없는 품목이죠. 바로 생강입니다. 먼저 최근 생강의 생산량 변화가 어떤지 좀 짚어주시죠. 네, 그 생강 같은 경우 최근 연도 기준으로 좀 살펴보면 2017년도에 864억 원 정도의 생산액을 갖고 있다가 2018년도에 975억 원, 약 100억 정도 이제 성장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체 농산물 중에 한 0.2%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아닙니다. 다만 2008년도에 생산액 수위가 73위였는데요. 최근에 2018년도에 55위까지 좀 그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비교적 성장하는 품목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최근 생강 구매 현황은 좀 어떤 상황인가요? 생강 자체가 이제 주식 재료는 아니다 보니까 네. 주로 양념류로 많이 활용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2010년도 가구당 구입액이 한 3,500원 수준에서 2018년도에 4,200원, 약간 소폭 상승하는 추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구매하는 가구 비율은 57%에서 46%로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집중 분석 생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김장철이다 보니까 생강 경매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생강 경매 상황 어떤지 자세한 내용 가락동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아 팜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여기는 가락동입니다. 지금부터는요, 이 김장 양념 재료로 절대 빠질 수 있는 이 황금 빛깔의 마법사 생강 소식을 준비를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번 주 이제 김장 마무리하시는 주부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에 따라서 생강의 좀 분위기는 어떻게 좀 흘러갔을까요? 경매사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경매사님, 어서 오세요. 이거 뭐예요? 예. 오늘 그 추운 날씨에 따끈하게 속을 달래시라고 네. 그 생강차를 좀 준비했습니다. 김 모락모락. 안 그래도 지금 가까이요. 안 그래도 들어주세요. 네네. 손이 너무 시려워가지고 네네. 그랬는데 와 사실 이맘때 좀 약간 목이 좀 칼칼하고 찬바람 맞으면 그런데 이 생강차만한 게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제가 자 맛을. 뜨거워. 예. 향 좋습니다. 이거 잠시 제가 마실게요. 고맙습니다. 예. 와, 자 따끈한 생강차도 맛을 봤으니 네. 오늘은 또 좀 마지막 날인 만큼요 우리가 그렇죠. 또 좋은 시세로 보답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생강 소식 좀 탄탄히 잘 준비해 주셨죠? 예, 생강 네.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는데 네. 한번 열심히 한번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요. 자, 요 시기에 사실 이제 생강이 가장 또 네. 많은 사랑을 받는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 맞습니다. 네. 오늘 경매 분위기는 좀 어떤 흐름으로 이어졌을까요? 이 경매 분위기는 사실 김장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구매력이 높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품위별로 좋은 물량하고 안 좋은 물량하고 차이가 좀 큰 상황인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김장이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좀 그래도 많이 좀 소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뭐 나쁘지 않다고 하지만 지난주하고 좀 비교하자면 그래도 조금 주춤한 상황이네요, 현재는요. 그렇죠. 지난주보다 이제 한 물량 같은 경우는 한 30% 감소한 11톤 가량 정도가 지금 반입되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제 물량이 이제 거의 김장과 함께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그런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뭐 김장 얘기를 생강 같은 경우는 요 시기에는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김장철, 그러니까 1년 중이죠. 1년 중에 이 김장철의 반입량하고 시세가 이제 가장 큰 차이를 좀 보일 텐데 그렇죠. 좀 어떤 흐름인가요? 이 김장철의 전체 생산량의 생강 전체 생산량의 한 절반 정도가 출하가 됩니다. 그래서 출하가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시세들이 형성되는 부분이 이제 가장 고단가로 올라갔다가 점차 이제 안정기로 접어 들어가거든요. 이 상황에서 이제 김장이 종료되면서 이제 저장 물량이 나오게 되면 그때 이제 시세가 좀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1년 중에 요 김장철의 생강은 거의 절반 이상이 맞습니다. 가락동으로 반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1년 중에 산지에서는 요 시기에 가장 또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뭔가 시기가 핫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럼 생강 산지는 11월에 가장 좀 신나는 달이네요. 그렇죠. 지금 신나는 달이었고 지금 이제 들어오는 하우스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물량들이 또 이제 핫하게 좋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에 따라서 지난주보다는 양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했는데요. 네네. 오늘 반입량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네네. 네. 오늘 반입량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대비 한 30% 정도 이제 하락 좀 감소했어요. 그래서 한 11톤 정도, 10톤에서 11톤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네, 11톤. 이게 좀 평년 양으로 봐도 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양으로 보면 퍼센테이지로 보면 한 27% 작년보다 상승한 물량이고요. 평년 기준에서는 한 19% 정도 증가한 물량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뭐 가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작황 상태가 좋지 않아서 물량이 많이 감소했던 상황이고 올해는 그래도 좀 증가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사실 이제 생강이 양이 워낙 가로등 들어오는 양이 좀 줄어든 그런 해였어요. 네. 그런 해였고 워낙 분위기도 좀 안 좋았던 상황인데 그에 따라 작년에 좀 시세가 워낙 좀 좋았거든요. 생강 네네. 시세가. 네, 맞습니다. 오늘은 얼마에 거래된 상황일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일 기준에서 10kg 상자 기준에서 45,000원에서 63,000원 정도 거래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63,000원까지? 네, 63,000원까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최고 시세예요, 오늘 거래 가격에? 예. 그렇죠. 오늘 최고 시세고요. 그 전전일 같은 경우 64,000원, 3,000원 이렇게 보합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양이 좀 줄어든 상황인데 시세가 좀 오를 법도 한데 지금 지난주하고 좀 보합 수준이에요. 네, 네, 소비가 좀 약해진 게 확연히 지금 드러나네요. 이제 김장철 같은 경우가 전에는 이제 여러 가정마다 이제 김장을 하는 분위기는 지금 이제 뭐 소비 패턴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뭐 집에서 직접 해 드시는 것보다는 많이 이제 다른 쪽으로 구매하시거나 하는 부분들도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6만 원 넘는 시세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에요, 경매사님. 최고가 우리 생강, 제가 작년에 그 기억이 나요. 생강이 아니고 금강이라 불러줘 막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10만 원까지 거래되지 않았어요, 작년에? 맞습니다. 그때 네. 작년 같은 경우는 10만 원 넘게 호가가 되는 경우도 많았고 평균 단가가 지금 올해 대비해서 한 3만 원 정도 높게 형성됐습니다. 태풍 기준
수준에서요. 그런 상황이었고 평균적으로 보면 한 10,000원대 이상, 14,000원 정도 이상 그렇게 높게 형성이 됐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오늘 이제 형성 이 가격대가요. 그래도 좀 평년 기준으로 봐서는 나쁜 시세는 아니잖아요. 평년 기준으로 보면 생강 시세가 좋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많이 좀 저조하게 느끼실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작년엔 워낙 물량도 적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고단가가 형성한 상황인데 평년 시세로 봐도 지금 현 시세는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흐르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네. 자, 생강 좀 보여주세요, 김 회장님. 사실 가져왔습니다. 이 주부님들이 가장 이제 걱정인 게 아니 김장철에 들어갈 요 생강이 어떤 생강을 골라야지 좀 좋은 생강인지 궁금해들 하시거든요. 네, 한번 알려주세요. 이게 네. 지금 쪼개져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제 가장 보기 좋은 생강이 좋은 생강이죠. 그리고 보시면 이제 색깔 자체가 황금색 틱을 띠고 있고 그가 좀 고르게 좀 나 있습니다. 그리고 잘지 않고 그리고 보시면 이제 잎이 잘 붙어 있어 가지고 좀 탁하지 않은 색깔이 그렇게 띠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가장 좋은 생강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러면 생강 같은 경우 한눈에 봐도 이렇게 좀 황금 빛깔을 좀, 네네. 예, 좀 띄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빛깔로 그러면은 확연하게 좀 좋은 생강이다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예. 제가 다른 생강도 좀 가지고 왔는데요. 다 노랗던데 생강은? 다른 것도 있고 다른 생강이 있고 예, 예. 또 이렇게 좀 탁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구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네. 구분하시면 좀 이제 크기도 그렇고 보시면 너무 흔들면은 저기 우리 네. 감독님이 찍기 힘드니까 좀 정확하게 붙여주세요. 조그만 생강이. 세 가지 예. 종류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같은 이제 원강이라고 해서 생강 이제 정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네, 지금 생강 올라온 엄마. 그렇죠. 네. 예, 그렇게 올라온 물건들이 이렇게 좀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곰 발바닥처럼 좀 이렇게 통통하니 뭔가 좀 먹을 게 있는 네, 이런 이제 품질이 그래도 좀 좋은 생강인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생강은 좀 어떤 지역들에서 좀 많이 올라오고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전국 산발적으로 다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고 오늘은 강원도 쪽에서 이제 물량이 출하가 됐는데 이제 뭐 충남 서산 당진 태안벨트하고 그리고 경북 북부 그리고 이제 전라북도 뭐 김제 완주 지역 그리고 이제 경기도 여주 지역까지 그렇게 나와 있고 지금 이제 뭐 어떤 뭐 구분 없이 전국에서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뭐 이 특정 지역이 아니라 지금 뭐 전해주신 대로 네. 생강은 지금 뭐 다양한 지역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네. 항상 또 좋은 가격을 받는 또 지역이 있고 네. 지역별 특징이 또 다른 게 네. 또 생강인 것 같거든요. 일단 생강 자체가 이제 땅수가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토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그 사질토에서 자라는 뭐 경기도 쪽이나 이쪽이 올해 가장 그 구가 좀 크고 그래서 가격이 좋은 가격이 형성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충남 쪽이나 이쪽은 이제 그 점토질이기 때문에 약간 좀 구가 좀 잘 구해서 시세가 올라가는 부분이 약간 좀 저조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짚어주신 대로 지금 현재 그래도 좀 가장 좋은 이제 포미의 네. 생강은 경기도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거네요. 경기도 여주 지역 생강이 이제 초반 출하부터 해서 지금까지 안정적인 시세로 가장 좋은 시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생강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주보다는 조금 이번 주가 좀 주춤해요. 네. 말 그대로 이제 우리 주부님들이 거의 이제 김장을 마무리하는 이제 그런 이제 시기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지금 아직까지 이제 산지에서도 조금 더 좋은 시세를 좀 받아가지 않을까 기대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할 점도 좋고요. 예, 출하 시에 좀 어떤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은 요 마지막 날 우리 산지에 계신 분들이 즐거운 주말을 보낼 수 있을지. 가장 중요한 게 선별입니다. 네. 이 원강, 재강, 구강이라고 생강이 분류가 되는데 규격에 맞게 그리고 혼입되지 않게 출하해 주시면 좋은 가격 받을 수 있도록 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실 것 같습니다.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지금 뭐예요? 이게 원강이 아니 이게 자, 이게 원강인가요? 같은 네. 원강 정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가장 이제 좋은 품질이고 이제 같은 원강임에도 불구하고 좀 요거? 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너무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저만 보세요. 자 보시면은 지금 큰 거와 작은 거 이렇게 좀 섞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요걸 같이 섞어주면은 요 오히려 포미가 나쁜 시세를 받아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철저히 큰 것과 작은 것을 확실히 구분해서 지금 이 시기에는 올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생강에 대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김장 전이시라면요 맛있는 생강 듬뿍 넣어서 맛있는 김치 담그시기 바랍니다. 이상 생강에 대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생강량이 여기까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저는 뭐 생강하면 사실 손질이 어렵다는 생각부터 좀 드는데 요즘 워낙 간편한 걸 선호하다 보니까 생강도 좀 가공품 소비가 점차 늘어날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가요? 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강 손질 자체가 어려우니까 가공품 중에 가장 소비가 높은 거는 이제 다진 생강입니다. 다진 생강이 이제 압도적으로 구입액이나 구입 비중이 가장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편강이라고 해서 생강 절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생강가루 형태로도 상품화돼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좀
좀 소비가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겨울철이 되면 이제 생강차 수요가 좀 많이 늘어서 네. 이 가공 생강차도 꾸준히 이제 판매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방금 뭐 생강차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앞서 소개한 유자와 결합을 해서 네, 생강 유자차 만들어 그쵸. 드시는 것도 네.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생강의 무한 변신을 꿈꾸는 곳입니다. 전국 생강 생산량 1위 지역인 안동의 생강 융복합 사업단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안동 생강 융복합화 사업단의 이완석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안동 생강 융복화 사업단이라고 하니까 좀 여러 방면으로 이 생강을 육성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어떤 이 곳인지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네. 저희 사업단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하는 향토산업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으로 지난 18년에 설립된 단체입니다. 저희 사업단은 안동 지역 생강 산업과 관련하여 1차 산업인 생산, 2차 산업인 가공, 3차 산업인 유통을 비롯하여 1, 2, 3차를 아우르는 6차 산업에 이르기까지 안동 지역의 생강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6차 산업을 말씀하셨는데 6차 산업을 대표하는 것이라면은 단연 좀 가공품을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안동의 생강 가공품 현황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특히 생강은 저장성이 매우 떨어지는 작물이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매우 심합니다. 따라서 가공산업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런 가공품은 저장성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도 이를 원물에 비해서 한 10배 이상 증가하여 지역 산업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안동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강 가공 제품은 차, 진액, 즙, 분말, 청, 편, 한과, 식혜, 또 식초, 쿠키, 잼, 그리고 다양한 건강 보조식품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지만 아직 안동 지역 생강 가공식품 회사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저희 사업단이 생산시설 및 가공시설 지원, 연구개발, 홍보, 마케팅 등의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생산시설은 물론이고 홍보까지 사업단에서 진행을 해주니까 농가들 마음은 참 든든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특히 이 최근 찐 생강을 이용한 분말이 상당한 또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 찐 생강 분말 어떤 특징을 가진 가공품인 건가요? 네. 일반 생강 분말은 그 생강을 이렇게 잘라서 건조하여 분말을 만드는데요. 이번에 개발된 찐 생강 분말은 일반 생강 분말하고 달리 100도씨에서 한 2-3시간 증숙을 한 다음 건조시켜 분말로 만든 제품입니다. 이렇게 증숙을 하면요, 실험 결과 일반 분말에 비해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높아지고 항산화 기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생리활성 물질은 노화 방지 및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어 이렇게 찐 생강을 이용한 분말이 일반 분말보다 건강에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 성분이 더 증폭된다고 하니까 네. 이 찐 생강을 이용한 분말을 찾아 드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생강의 대중화를 위해서 진저 마이스터라는 특별한 과정도 만드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3월부터 5월에 걸쳐 진행을 하였고요. 생강의 대중적인 소비, 특히 생강 소비가 낮은 젊은 층을 저희가 어떻게 생강 식품의 구매층으로 끌어들이는가를 고민을 하다가 젊은 소비자들이 가장 애용하는 카페나 커피 전문점에서 이런 생강 관련된 상품 메뉴를 개발하면 좋겠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실제로도 카페를 운영하시는 많은 사장님들께서 생강 관련 메뉴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기도 하였고요. 그래서 저희 사업단은 안동시 농업기술센터와 현재 카페용 생강샷을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는 안동 지역 생강 강홍 업체와 연계하여 이런 진저 마이스터 과정을 개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진저 마이스터 과정 교육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고요. 수강생들 반응은 어땠나요? 네, 이 과정에는 생강에 대한 기본적인 강의 및 생강 진액 만들기, 생강티, 생강 레몬티, 생강 라떼, 그리고 생강 쿠키, 생강 에이드 등 다양한 카페용 메뉴를 만드는 방법을 교육했고요. 각 강의는 전문 교수진을 초청하여 실시하였으며 또한 레시피북을 저희들이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이 과정 이후 수강생들이 운영하는 카페에 안동 생강을 이용한 메뉴가 출시되어 현재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준비하면서 저희 예상보다 수십 배에 달하는 많은 분들이 지원하여 주셨고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부득이 저희들이 인원을 제한하다 보니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참여한 수강생들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아서 내년에는 교육 과정을 심화하고 확대해서 2차 진저 마이스터 과정을 기획 중입니다. 네, 사실 뭐 생강하면 그냥 음식물의 부속 재료로만 좀 네. 쓰인다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생강이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구나 하는 점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생강 관련한 이야기 자주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구사님이 생강도 수출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요즘 수출 동향은 좀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생강 수출 자체가 이제 뭐 의미 있는 숫자만큼 이렇게 네네.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규모로 보면 이제 2018년도 41톤, 금액으로 24만 불 수준이 아주 좀 미미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수입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4,800톤에서 올해 11월까지 기준으로 10,000톤 수입되고 820만 부 정도의 수입량이 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산 생강이 계속해서 수입이 되면서 약간 수출입 불균형 현상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산 때문에 수출보다는 수입량이 좀 증가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맘때 이제 농가에서 생강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요령이 있다면 좀 짚어주시죠. 생강이 뭐 저장성이 안 좋다 뭐 이런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떤가요? 그 농촌진흥청의 농사로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이 네. 농사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농업인들의 기술들을 이제 온라인상으로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이제 이달의 농업 기술에 한 번은 이제 생강의 수확 후 관리 기술에 대한 이제 요령을 이렇게 제공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생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장성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저장구를 활용해서 저장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저장굴에 담았을 때도 단순하게 뭐 그냥 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온도는 한 12에서 14도, 습도는 85%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해줘야 이 생강의 품질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특히 온도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흙을 한 서너 번 덮어주는 형태의 어떤 이런 작업들도 필요합니다. 네네. 항아리를 통해서도 할 수 있긴 한데 이제 요거는 이제 온도 관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참고하셔서 저장 기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연구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온습도 잘 기억하셔서요. 좋은 품위 잘 유지해서 출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또 농촌진흥청의 농사로 홈페이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농사 지으면서 좀 궁금하신 것들 농사로 홈페이지 통해서 좀 해결을 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집중 분석으로 생강 살펴봤고요. 이어서 소매가 시황 이어집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금치입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 5,568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 8,520원, 최저가는 2,750원이네요. 평균가 어제보다 60원 떨어진 가격입니다. 가을 배추 한 포기 상품 기준 평균가 4,594원입니다. 최고가는 6,440원이고요. 최저가는 2,970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평균가 어제보다 86원 하락했습니다. 붉은 고추도 보시죠. 100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는 1,691원, 최고가 2,990원, 최저가는 930원입니다. 평균가 어제보다 11원 더 떨어졌습니다. 네, 이어서 축산물 소매가 전해드립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오늘 8,990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돼지 삼겹살은 1,722원에 판매가 됐고요. 돼지 목살 1,671원에 판매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닭고기 가격 확인해 보시죠. 4,856원에 판매됐습니다. 농축산물 소매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시작할 때 300회 특집으로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들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네. 저희가 소개해드릴 또 다른 행운의 주인공들이 있죠. 맞습니다. 아까는 이제 양파 받으실 분들을 소개해드렸고요. 네. 지금은 이제 시청 소감 이벤트를 통해 방송에 소개되신 분들입니다. 응원과 칭찬으로 저에게 좀 큰 힘이 되어주신 분들인데요. 총 21분의 시청 소감을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성함과 또 아이디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이분들 굉장히 많죠. 좀 영어로 된 이름도 있고요. 본인 이름을 잘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께는 저희가 문화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꽉 채워주신 김창원 연구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연구사님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11월은 참 시청자분들과 함께해서 더 풍성하고 또 네. 즐거웠던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성원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이벤트 끝났다고 계속해서 좀 저희 잊으시면 안 되고요. 맞습니다. 앞으로도 더 즐거운 이벤트 많이 마련할 테니까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청 소감을 통해서 힘도 얻었지만 또 저희가 보완해야 될 점도 더 많이 좀 깨달았거든요. 네. 계속해서 더 좋은 정보 전해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12월의 첫 월요일에 감자와 토마토 그리고 한우 관련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1월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